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자, 정부가 공시가격을 바로 현실화하겠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가 또 올해도 올랐기 때문에 연초에 10%에서 15% 올렸지만 공시가격을 또 올해도 올랐기 때문에 55%에서 60% 수준인데, 실거래가 대비해서 자, 이거를 현실화하겠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가 살고 있는 동안에도 많이 오르죠. 자,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해서 법을 통과시켜서 내년부터는 종부세가 대거 늘어납니다만, 자, 1세대 1주택자도 이제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참 무거운 현실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내년부터 세금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시가 현실화 가시권 9억 초과, 내년부터 세부담 급가속. 이거를 현실화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공시가격이다, 실거래가, 이게 의미가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100%가 되면 이제는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 똑같겠지만 사실상 실거래가 대비해서 100%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공시가격이 역전하는 수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행정을 전국에 있는 이 주택을 다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맹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한번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장 내년도 공시가격부터 올해 시세 상승분에 추가로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작업이 변형된다. 정부는 9억 초과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9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속도 조절에 나선다. 자, 9억 미만 주택은 유예 기간을 두고 좀 천천히 올리겠다. 하지만 9억 초과는 빠르게 올리겠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간 가격대별 균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이나 중저가 1주택자 등의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인상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자, 단독주택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표본이 많습니다. 수천 가구 또는 몇백 가구가 있지만 단독은 비교 대상이 드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시가율이 공동주택에 비해서 좀 낮았습니다. 예. 그럼 이런 기사도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자, 저소득층이나 중저가 1주택. 자, 중저가 1주택의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인상 최소화하겠다. 중저가 1주택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건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50에서 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 1월 기준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공동주택이 69%, 단독주택이 53.6% 등으로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형 간 격차도 크다. 공시가격은 그동안 보유세 및 부담금, 복지수급 등에 있어 부동산 가치 방향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마다 신뢰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었다. 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랑 똑같이 올려야 되는지, 이걸 왜 신뢰성 논란이라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세금 내는 기준인데 누가 이게 공시가격이 적다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불만하신 분이 있나요? 명분을 참 여러 가지로 만듭니다. 네. 자,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안인 현실화율 90% 안은 5 내지 10년에 걸쳐 연 3%포인트씩 중기 계획이다.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동안에 실거래가 대비해서 공시가율을 90%까지 오르겠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0년 동안에 90%까지 올리겠다. 연 3%씩 올리겠다. 단독주택은 15년, 토지가 8년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0년 안에 이제는 90%까지 간다. 실거래가에 거의 가까이 간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 기준 15억 원 이상이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고, 아파트는 15억 이상,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15억 이상이 되면 2025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4, 5년 있으면 거의 실거래가 기준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9억에서 15억은 2027년, 2023년에는 9억 미만. 9억 미만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9억까지 2023년이니까 9억 미만도 다 올리겠다는 얘기네요. 예. 단독주택은 금액대별로 각각 2027년, 2023년, 2030년, 2035년 순으로 토지는 2028년께 목표 현실화율로 도달할 전망이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신길동에 있는, 신길동이 재개발해가지고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레미안 에스티움이라는 아파트가 있죠. 3, 4년 차의 아파트인데 현재 공시가격이 8억 2천입니다. 이 한 채를 그냥 보유한 겁니다. 물론 사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 그냥 낡은 빌라에 살던 재개발 조합원도 있을 겁니다. 그냥 집 한 채만 있는 분들. 자, 그러면 이게 현재 14억 8천 8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2020년 9월 달에 34평형이 공시가격이 현재 8억 8,200만 원입니다. 자, 이랬을 때 재산세나 종부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산세를 먼저 보겠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재산세가 229만 4,400원, 재산세 133만 8천 원에다 도시 지방세 해서 총 229만 4천 원 나오는. 이걸 그냥 내년 기준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냥 2024년 이게 이제 뭐 4, 5년 뒤인데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2024년 기준으로 하면 총 납부액이 420만 원으로 약 200만 원이 오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요, 재산세가. 자, 종합부동산세는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갈 텐데 그냥 내년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그 계산이 복잡해져서 내년 기준에서 그 대신에 공시가격을 90%까지 잡아봤습니다. 지금 실거래가가 14억 8천에 공시가격을 90%니까 13억 5천이 나옵니다. 올해는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요. 1세대 1주택은 9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그런데 90%까지 올랐을 때는 215만 원이 나옵니다. 재산세까지 합하면 400만 원이 넘는 돈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 이게 뭐 모르는 분들은 15억짜리 아파트 있는데 그 정도 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집 한 채 있는 분들 있어요. 재개발 조합원으로 해서 낡은 빌라에서 수십 년 살다가 이런 분들한테 세금 안 내던 걸 갖다 갑자기 400만 원, 500만 원씩 내라 그러면 한 달에 3, 40만 원 적금 넣어주는 거예요. 적금은 나한테 돌아오지만 한 달에 3, 40년 적금이 아니고 월세 내리고 사는 거예요. 월세 내고. 내 집이지만 30만 원, 40만 원씩 꾸준히 월세. 예. 관리비까지 하면 5, 60만 원씩 내는 거예요. 한 달에. 다른 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탄역에 있는 더샵 센트럴시티. 자, 동탄이 아주 뭐 부촌이고 고가 아파트가 있고 꼭 그건 아닌데 조정 대상 지역이고 공시가격 7억 700만 원 한 채 보유하신 분. 지금 다주택자 얘기가 아닙니다.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 얘기입니다. 자, 이 동탄역 바로 앞에 있는 동탄역을 대표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38평형이 13억 7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공시가격은 7억 600, 7억 700입니다. 재산세 올해는 187만 원. 나중에는요 380만 원까지 2배 이상이 넘어갑니다. 200만 원 정도가 여기도 추가로 올라가요. 공시가격을 바로 90% 수준까지 12억 3,300으로 잡았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보겠습니다. 올해는 안 나오죠. 9억이 안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7억 700입니다. 자, 공시가격이 이제 12억 3,300이 됐을 때 14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350만 원 정도가 더 내는 거예요. 세금을 재산세만 187만 원 내던 분을 총 500만 원 넘는 돈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자,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자, 영등포구에 있는 낡은 재개발 주택이 아파트로 변신한 이런 분들,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재산세만 229만 원을 올해까지 내는데 자, 나중에 공시가격이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냥 지금 실거래가 기준이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공시가격 90%를 잡았을 때 바로 재산세 426만 원과 종합부동산세 215만 원에서 총 640만 원 정도가 내기 때문에 약 42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동탄 더샵 센트럴시티 주변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셀러리맨들이 많이 사는 동네죠. 분양가 뭐 5억대 이렇게 분양을 받았던 분들인데 또 운 좋게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랐겠죠. 하지만 집 한 채를 이거를 뭐 깔고 있는 거지 팔아서 시세 차익을 실현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런 아파트가 재산세가 187만 원만 되던 거를 공시가격이 90% 지금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90% 늘어났을 때
재산세가 380만 원이고 종부세가 140만 원. 총 520만 원을 내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세부담이 1세대 1주택자들도 상당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를 하시고 여러 가지 최종 결과가 나오겠지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일 열린 관계부서 회의에서 경제부총리께서 바로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증가 부담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 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저가 주택을 정확하게 9억 미만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을 없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저가 주택까지 같이 올린다고 한다면 상당한 부담이 있겠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 그냥 낡은 서울에서 오랫동안 20, 30년 10년 넘게 낡은 빌라에 살아서 새 아파트 하나 받았던 그분들도 아파트가 되고 나서 이제 가격이 상승한 건데, 그런 분도 사실은 서민인 거죠. 아파트 가격만 살던 곳만 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오랫동안 거기 살아서. 어쨌든 간에 이 서민들의 이 호주머니를 채워주지 못할 멍청 자꾸 바로 뺏어가는 그런 어떤 세금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주택의 경우 저가 9억 원 미만과 고가 9억 원 초과의 현실화의 속도를 달리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어쨌든 9억 초과는 빨리 가고 5년 이내에 간다 이런 얘기고, 9억 미만은 10년 이내에 간다. 현실화율 90%까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자, 이렇게 간다는 내용이고, 자, 국토연구원은 이에 9억 미만 주택의 경우 같은 가격임에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유형 내 가격대별 현실화율 편차가 넓게 분포해 우선적으로 가격대별 균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간에 단독이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세대 주택까지도 현실화율을 더 올린다. 상당한 세부담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 9억 원 미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3년간의 선균형 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은 현실화율은 연 1% 미만 수준으로 소폭 변동된다. 그러니까 9억 미만의 주택은 3년간은 1%씩밖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3년간은 거의 체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9억 미만은 10년간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통해 금액 구간 내 유형간 균형을 맞춘 뒤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가 주택과 토지는 균등 제고 방식에 따라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고가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이미 상대적으로 균형성이 확보돼 동일 제고폭으로 현실화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고가 주택과 토지는 빠르게 공시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통해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친다. 과연 전문가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랑 논의를 하는지 세금 내는 기준이 공시가격을 이렇게 급하게 올리려고 하는 건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오랜 기간 누적돼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 계획을 확정해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가시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9억 초과 주택 소유자의 경업 공시가격이 빠른 속도로 뛸 전망이에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9억 초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9억 초과의 주택들은 공시가격이 빠르게 뛴다. 이거를 세금 내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현실화율이 90% 수준에서 정해질 경우 공동주택 기준 평균 69%에서 20포인트가량 늘어나게 된다.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제 현재 현실화율이 가장 높은 시세 30억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도 현재 거의 80% 수준에서 10%를 급격하게 늘린다. 이어 시세 15억에서 30억은 74.6%인데 이것도 급격하게 높인다. 15억에서 15억 70%, 9억에서 12억은 68.8% 등의 현실화율 제고 과정에서 급격한 세금 부담이 불가피하다. 급격하게 세금 오른다는 겁니다. 9억 초과의 주택은 급격하게 늘린다는 게 결론입니다. 만약
세제 공제 혜택이 적은 다주택자나 법인인 경우에는 부담은 더욱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자,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통과시켜서 내년부터 되는 건 누구나 지금 알고 있고 굉장히 지금 많은 부담감이 있지만 공시가격까지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상당한 부담감이 있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1세대 1주택자의 9억 초과의 주택도 급격하게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결론입니다. 거기에서 재산세, 종부세가 같은 부동산 세금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사회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을 됩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9억 초과의 주택이 과연 서울에서 꼭 이렇게 비싼 주택으로 분류가 돼서 이렇게 공시가격을 빠르게 올려야 될지 참 의문스럽긴 합니다. 네, 정부의 최종 결론을 한번 지켜보시고요. 결국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뭐 5년 이상 또 뭐 10년 이상 이런 장기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만 결국 모든 정책이 실거주만 해야 된다 이런 정책인데 과연 이사를 가지 않고 한 군데에서 오래 산다고 한다면 뭐 이삿짐 센터라든지 현지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 도배하는 사람, 뭐 수리하는 분들, 각종 뭐 인테리어 업체들 이게 수단이 돼야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말 그대로 경제가 얼어붙어 있다. 바로 돈맥 경화가 일어나면 과연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는 장대장 TV는 계속 발전된 모습 라이브를 또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과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쉽게 재밌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